지금 당신의 휴대폰 하루 종일 조용하지 않으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전화도 없고 단톡방 알림도 뜨지 않고 누군가 밥을 먹자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다들 나를 잊은 걸까? 친구가 이렇게 없으면 괜찮은 삶일까? 괜히 전화번호부를 열어보기도 하고 나를 기억할 누군가에게 말이라도 걸고 싶어서 주섬주섬 연락을 돌리고는 막상 답장이 없으면 또 상처받는 날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조용함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퇴보가 아니라 성장이고 도태가 아니라 성숙이고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가 남는 과정입니다. 흩어졌던 관계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더 촘촘하게 단단해지는 나이가 중년입니다. 물이 지어다닌다고 사람이 귀티 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티는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혼자서도 삶을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 없이 잘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선물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관계의 유통기한을 인정하고 쿨하게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관계를 붙잡았습니다. 누가 한번 멀어지면 마음이 헛헛했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서운했고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모임을 만들고 밥을 사주고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죠. 하지만 인생은 참 솔직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한 철만 지나도 대화가 끊기고 어떤 사람과는 몇십 년이 흘러도 마주 앉으면 마음이 포근합니다. 어떤 사람은 5년을 함께해도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가족처럼 편안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계에는 애초에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대에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30대 초반에 회사에서 매일 점심을 먹던 동료들 지금도 만나십니까? 40대에 아이 키우면서 매일 수다 떨던 엄마들 지금도 가깝습니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건 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관심사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사는 곳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연락하고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이 바쁘다고 하면 서운해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하고 약속이 취소되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이어붙인 관계는 꼭 탈이 납니다. 대화가 억지스럽고 만남이 귀찮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만 남습니다. 만나고 나면 왜 만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고 나서 남는 건 허무함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린 이미 끝났는데 내가 혼자 붙잡고 있었구나. 심리학에서는 관계를 나무의 성장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불필요한 잎을 떨구듯 사람도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되는 관계를 떨궈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에너지가 넘쳐서 여러 사람을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밤새 놀고도 다음날 출근하고 주말마다 약속 잡고 만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사람 하나 만나고 나면 3일은 쉬어야 합니다. 모임 하나 다녀오면 일주일은 집에만 있고 싶습니다. 전화통화 30분만 해도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건 늙어서가 아닙니다. 쓸 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건강에, 자신에게, 평온함에 더 써야 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하고, 아이들 챙겨야 하고, 내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잡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마웠다. 잘 가라. 그리고 인정합니다. 관계는 상실이 아니라 가지치기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주 만나고 힘들 때마다 연락하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연락했습니다. 밥 먹자고 하고 커피 마시자고 하고 안부 묻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은 점점 늦어지고 약속은 자꾸 미뤄지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이제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삶의 방향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운함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지고 그냥 담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혼자서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한 문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을 잃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부족해서 혼자인 게 아니라 가려서 혼자인 겁니다. 고르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건 인생의 격입니다. 혹시 최근에 떠난 사람 있습니까? 예전엔 매달렸겠지만 지금은 덤덤해졌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외로운 게 아니라 성숙해진 겁니다. 두 번째, 남의 시선보다 내 기분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20대엔 창피했습니다. 30대엔 눈치 보였습니다. 40대엔 허겁지겁 먹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친구 없나? 이런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테이블을 흘끔흘끔 보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혼자 밥 먹는 게 패배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핸드폰만 보거나 책을 읽는 척하면서 빨리 먹고 나갔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앉아있으면 뭔가 쓸쓸해 보일 것 같아서 노트북이라도 펴놓거나 책이라도 읽거나 아니면 아예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했습니다. 영화관도 그랬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게 창피해서 주말 낮에는 절대 안 가고 평일 저녁 늦은 시간에 사람 없을 때만 갔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여행 간다고 하면 친구 없어? 이런 소리 들을까봐 겁났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행복한가 보다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SNS에 사진 올릴 때도 혼자 있는 사진은 잘 안 올렸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 웃고 있는 사진, 행복해 보이는 사진만 골라서 올렸습니다. 나 이렇게 친구 많아요. 나 이렇게 행복해요. 나 이렇게 잘 살아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50대가 되고 60세를 향해 걸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유난히 편안해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편안함이 어느 날 갑자기 스며듭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나를 보는 눈보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그만두고 나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결정성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인정으로 살아온 전반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후반전에 진입한 것입니다. 예전엔 남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편한 옷을 입습니다. 예전엔 남들이 가는 식당에 갔습니다.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식당에 갑니다. 예전엔 남들이 보는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봅니다. 예전엔 남들이 읽는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습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보는지 신경 쓰지 않고 카페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 영화를 봅니다. 혼자 카페에서 천천히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사람에게 주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다니는 게 멋있다. 저분 뭔가 귀티난다. 저 사람 여유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사람에게 풍기는 기운은 자존감의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과 혼자 있어도 당당한 사람의 차이는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걸음걸이에서 드러납니다. 혼자 있어도 당당한 사람은 허리가 꼿꼿합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투에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남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먼저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편안한가? 내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가? 오늘 하루가 나에게 떳떳한가? 이 질문이 자리 잡는 순간 남의 시선이 안개처럼 걷혀버립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처음엔 주변 반응이 좀 그랬습니다. 혼자가? 이런 식이었죠. 친구랑 가지, 가족이랑 가지, 왜 혼자 가냐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이상한가? 친구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가고 싶은 곳만 갔어요. 먹고 싶은 것만 먹었고요. 쉬고 싶을 때 쉬었어요. 누구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양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카페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혼자여서 너무 좋다. 이상하게 그 순간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파도 소리 들리고 바람 살짝 불고 따뜻한 커피 한 모금 마시는데 정말 완벽하게 평화로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보는데요. 제 표정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억지로 웃은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시간이구나. 일주일에 딱 한 번 혼자만의 데이트를 해보세요. 아무도 부르지 말고 사진도 찍지 말고 SNS에 올리지도 말고 오직 나를 위해 밥을 먹어보세요. 오직 나를 위해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셔보세요. 그때 느껴지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 나 혼자여서 좋다. 이 감정을 느끼면 당신은 이미 겉이 아니라 속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말을 멈추면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을 하고 가십을 꺼내고 누군가의 험담을 합니다. 말을 계속 이어가야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이 흐르면 뭔가 관계가 어색해진 것 같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 같고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을 합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하고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도 물어보고 별로 웃기지도 않은 농담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두렵다는 건 마음속이 시끄럽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이 불안하니까 밖의 소음으로 채우려는 겁니다. 마음이 허전하니까 말로 메우려는 겁니다. 스스로와 마주하기 두려우니까 끊임없이 자극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TV를 켭니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놓고 봅니다. TV를 끄면 너무 조용해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를 보고 틱톡을 보고 뉴스를 보고 계속 스크롤을 내립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음악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차에서도 걸어 다닐 때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습니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말에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무 약속이라도 만들려고 합니다. 누구든 만나려고 합니다. 혼자 있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침묵을 휴식으로 합니다. 집이 조용한 게 좋고 거리의 소리가 좋고 창문 열고 바람 듣는 게 좋습니다. TV 없이도 괜찮고 핸드폰 없이도 괜찮고 음악 없이도 괜찮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회복의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소음 속에서 벗어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벌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물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입니다. 외로움은 의존이지만 고독은 독립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혼자 있으면 괴롭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안심하고 관심받아야 행복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누가 없어도 괜찮고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TV 끄고 폰 내려놓고 그냥 창밖을 봅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그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새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차 지나가는 소리 듣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참 좋다. 매일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TV 끄고 폰 내려놓고 눈을 감거나 그냥 창밖을 보세요. 그 10분 동안 뇌는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5분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손이 핸드폰으로 가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일주일만 계속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2주가 지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참 좋다. 이 말이 나왔다면 당신은 이미 혼자서도 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다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높아졌다는 뜻이고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고 나 자신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땐 관계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좋고 만남이 많을수록 좋고 연락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몇 명과 아는가 보다 누구와 아는가가 중요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보다 만났을 때 얼마나 편안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를 놓아줍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현명한 겁니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것에 쓰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로 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도 결국 나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옆에 있든 없든 결국 내 인생은 나 혼자 책임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선택도, 내 행복도, 내 불행도 결국 나 혼자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중년 이후 인생의 품질은 누가 곁에 있는가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당당하고 혼자 걸어도 단단하고 혼자 있어도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남의 평가에서 자유롭고 남의 기대에서 자유롭습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만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반대로 자신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옆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수준 높은 선택입니다. 조용한 밤을 마음껏 누리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귀해집니다. 당신은 혼자라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혼자라서 멋진 사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